네, 안녕하세요. 저는 퀘스트 소프트웨어의 유광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뽑으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도 실시간 데이터가 어떻게 동작해서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준비한 목차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클라우드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이 챕터에서는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상황입니다. 보기 계신 자료는 IDC에서 21년부터 26년까지의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집계한 통계 자료인데요. 사실 한국 클라우드 시장은 좀 늦게 열린 편입니다. AWS가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21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약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26년에는 약 5조 1천억 원 정도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는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이 좀 한몫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종류 중에서도 보고 계신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스와 사스 쪽이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파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최신 개발 도구나 기술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빠르고 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최신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스나 파스가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컴퓨팅 클라우드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로 서비스 전환을 하고 있고 이런 성장세에 가담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고 계신 차트처럼 꾸준하게 클라우드가 서비스를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고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전환할까요? 아시겠지만 온프라미스에 비해서 클라우드가 주는 장점이 분명 많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서비스 전환을 했고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시겠지만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쓴 만큼 돈을 내겠다라는 취지가 강하고요. 사실 이 비용 절감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전하는 고객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 절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용 절감이 조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다분한데요. 사실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전환한다는 것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트래픽이나 트랜잭션이나 스루풋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즉각적으로 추가할 수 없고 이런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클라우드에서 줄 수 있는 탄력적인 리소스 운영 부분이 또한 장점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이나 복구, 그리고 DR 같은 인프라적인 관적인 측면에서도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현이나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온프라미스 환경이라면 철저한 계획과 과정으로 모든 것들이 좀 약간 빈번하게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손쉽게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왜 좋은지 그리고 왜 이관을 하는지에 대해서 앞서 정보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저희 퀘스트에서 중요하게 적고 있는 포인트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비스 다운타임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이 서비스를 뭐 하루고 이틀이고 몇 달 동안 내려놓을 수가 있다면 사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참 쉬운 프로젝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서비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뭐 기업이나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저희가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에 변경된 데이터를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내려놓고 데이터를 이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있어서 서비스 다운타임 산정은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 다운타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인데요. 지금 현재 에지이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나 오브젝트 타입, 유형, 테이블 개수, 세그멘트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크다면 익스포트 임포트나 XTTS 방법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단계면 DB링크를 통해서도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트워크 현황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간만큼 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 공급업체와 파트너 선택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자체가 단조롭고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벤더를 선택할 때도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체크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5가지 정도를 뽑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사전 데이터 클렌징,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및 성능 점검, 세 번째 페일백 플랜, 그리고 네 번째로 계속 설명드렸던 다운타임 최소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퀘스트 쉐어플래스를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데이터 클렌징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주듯이 데이터를 클렌징,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있어서 전과 후로 모두 수행을 하는 그런 단계고요. 말 그대로 이 데이터의 집합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데이터나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 사이즈 자체를 가볍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와 성능 점검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했는데 투비 시스템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하로 뭔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나온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충분한 테스트와 성능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이전에 에지이즈 시스템에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만큼 성능을 내고 있는지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고요.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이 성능 지표와 비교를 해서 충분한 성능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능을 내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투비 시스템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뭔가 지연이 발생한다면 어떤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검증과 확인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합성 부분도 분명한 체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관할 데이터가 에지에서 투비로 정확하게 이관이 됐는지 로우 카운트나 마이너스 펄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페일백 플랜인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투비 시스템을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한 이후에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충분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디서 분명히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B 시스템에서 다시 as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저희는 페일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2B 시스템에서 저희가 잠깐 동안 운영했을 때 데이터가 변경이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업데이트가 발생되고 딜리트가 발생되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가 as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때 그대로 반영이 되게 하려면 사실상 DBA가 직접 이 모든 테이블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테이블이 한두 개면 사용자가 직접 매뉴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테이블이 한두 개인 사이트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 케이스 쉐어플렉스가 상당히 손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에서 발생됐었던 데이터를 2B에서 반영했던 것처럼 2B에서 발생된 이 모든 라이브 데이터를 캡처를 하고 있다가 유사시 다시 as 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 2B 시스템에서 발생됐던 이런 데이터들을 로스 없이 다시 페일팩한 이후에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as 시스템에서 다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타임 최소화 부분입니다. 앞서 한두 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립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 다운타임 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매번 지금 몇 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허용 가능한 다운타임을 정확하게 산정해내서 저희가 통합 테스트나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 됐고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검증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겠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 케이스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뒷장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플렉스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소개드리기 앞서서 쉐어플렉스에 대한 간단한 특장점에 대해서 좀 한 장의 장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쉐어플렉스는 이 오라클의 리드와 아카이브에 직접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CDC 솔루션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이 데이터 정확성 장적인 측면에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인지 2B 시스템의 비포 이미지와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정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별도의 라이센스를 통해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쉐어플렉스는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정하는 부분 또 모니터링하는 부분까지 다 무상으로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 복제 대상이 되는 소스나 2B 시스템에 직접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리소스 자원이 넉넉하지 않다면 리모트 환경으로 캡처를 하고 리모트 환경으로 적재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독립적으로 운영 설치가 가능합니다. 쉐어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원 사용률을 최소화하게 하는 장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쉐어플렉스는 오라클의 리드로그에 직접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사실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BMS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오라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로그마이너라는 로그를 추출하는 이런 유틸리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는데요. 일부 국내 CD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라클의 로그마이너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사실 DBA 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이 로그마이너 유틸리티는 오라클 버전 12C R1부터 DBMS의 자원을 극소량 사용하면서 추출의 성능 한계도 있고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출했는지 그리고 버그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많은 DBA 분들께서 CDC 솔루션이 이런 로그마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피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쉐어플렉스는 리드와 아카이브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니까 DBMS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그럴 거예요. 성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디스크 I/O입니다. 디스크 I/O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큐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밋전 데이터 동기화를 통해서 뭔가 대량의 데이터, 롱 트랜잭션, 헤비 트랜잭션에서 주는
이 동기화 갭을 최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복제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또한 보정이 안 되는 솔루션들이 많고, 사실상 이 CDC 솔루션들을 운영하다 보면 이 타겟 시스템은 사람이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데이터 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소스와 타겟이 언제든지 데이터가 틀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쉐어플렉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쉐어플렉스는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투비 시스템의 데이터를 반영하기 전에 투비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맞는 데이터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키 값만 동일하다면 이 이외의 컬럼의 값들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필요 없이 그냥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A 입장에서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 테이블의 데이터를 비교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인지 틀린 데이터인지 확인할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쉐어플렉스는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반영하기 전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컴페어 리페어인데요. 이 단어 뜻 그대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정하는 툴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투비 시스템은 언제든지 데이터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럴 때 사실 데이터가 틀어진 건수가 한두 건이면 DBA가 직접 마이너스 쿼리를 통해서 틀린 테이블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DB-링크를 통해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틀어진 데이터가 한두 건이 아니고 1000건, 만건, 수십만 건이 이상이 되게 되면 DBA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죠. 이럴 때 쉐어플렉스의 컴페어 유틸리티를 통해서 쉽게 틀어진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리페어 유틸리티를 통해서 동기화가 되고 있는 온라인 상태에서 데이터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쉽게 DBA가 이런 부분을 관여하지 않고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복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이렇게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많은 담당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모니터링 어떻게 합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개는 이런 솔루션들이 CLI 환경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능도 하지만 저희 쉐어플렉스는 GUI 화면을 통해서도 프로세스의 상태나 그리고 처리 건수 그리고 지연 시간을 한 화면을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장애가 발생됐을 때도 이벤트 로그를 통해서 장애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우측 하단의 어스를 통해서도 손쉽게 장애 상황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쉐어플렉스는 마이그레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그레이션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업그레이드 환경, 오라클 11G에서 12C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환경,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한다거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에디션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마이그레이션 환경에서 쉐어플렉스가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 DB를 내려놓고 데이터를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DB를 내려놓는 시간을 쉐어플렉스가 상당수 줄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정통적인 마이그레이션 방법과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비교를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는 사실 이 마이그레이션 되는 동안에 변경된 데이터를 보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DB부터 내리고 DB 파일을 옮긴다거나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이즈에 따라서 적게는 수시간 그리고 길게는 수일 동안 서비스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만 된다면 이 다운타임에 가지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페일백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 앞에 수시간, 수일 동안 가졌던 시간을 다시 반복해서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다운타임은 서비스 평판과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쉐어플렉스를 이용한다면 기존의 DB를 내릴 필요 없이 먼저 변경 데이터 추출을 시작을 합니다. 변경 데이터 추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기 데이터를 이관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초기 데이터를 이관하는 동안에도 AGG 시스템은 온라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초기 데이터가 이관이 되고 초기 데이터가 이관이 완료되고 나면 그동안에 쉐어플렉스가 캡처하고 있었던 변경 데이터를 2B 시스템에다가 적재를 해줍니다. 2B 시스템에 그 변경된 데이터가 커런트 시점까지 쫓아오면 그동안에 준비했었던 다운타임 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하고 정확성을 검증하고 2B 시스템을 전환하고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페일백 단계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AGG 시스템에서 2B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냈다면 반대로 2B 시스템에서 AGG 시스템으로 역방향 복제 구성을 통해서 유사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페일백에 손쉽게 간단히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쉐어플렉스가 지원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입니다. 현재는 저희 오라클과 포스트레이스QL을 소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타겟으로는 오라클, SQL 서버, MySQL, 포스트레이스QL 그리고 여러 가지 파일, 카프카, 스노우플레이크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쉐어플렉스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환경에서 어떻게 실제로 동작하고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도입 효과를 냈는지 한번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모 항공사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현재 이 항공사는 모든 서비스를 AWS EC2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이전을 했고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ERP 서버의 운영 환경에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회성 업무 DB를 구축하는 게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성 업무 DB를 구축하는데 쉐어플렉스를 도입을 해서 구축을 진행을 하셨고요. 구축한 이후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존에 본 ERP 서버에서 운영했던 조회성 업무나 배치성 업무를 쉐어플렉스를 이용해서 구축한 이 조회 전용 DB에서 수행함으로써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례고요. 두 번째로 똑같이 국내 모 유제품 제조사의 사례입니다. 이 제조사 사례는 온라인 주문 사이트를 개편을 하면서 업무 프론트 단의 DB를 AWS RDS, 포스트레이스QL로 채택을 했고요. 기존의 운영계에서 베이스 데이터를 이 포스트레이스QL로 실시간 동기화가 필요했고 그런 부분을 쉐어플렉스를 도입해서 구축한 사례입니다. 아시겠지만 AWS RDS는 SaaS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직접적으로 설치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구성도처럼 중간에 중계 DB를 두고 쉐어플렉스가 운영계에서 중계 DB에서 ODBC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구조를 가져갔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운영계에서 발생했었던 업무를 포스트레이스QL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계의 성능과 그리고 자원 모두를 확보를 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모 제조사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통신 베레진이라는 글로벌 통신 회사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쉐어플렉스 도입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이 통신사는 트래픽이 방대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 방대한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각각의 리즌에 대해서 모두 마스터를 운영하기 위한 멀티 마스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쉐어플렉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한 이후에는 이 각각의 ABC라는 이 리전에서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양방향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트래픽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특정한 센터가 무너져도 페일오버를 신속하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아시겠지만 단조롭고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외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충분한 레퍼런스와 그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선택도 다시 중요하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서비스 다운타임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캐스 쉐어플렉스가 상당수 많이 보완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쉐어플렉스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가 99년, 98년 해서 한 2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사실 저희는 금융권에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금융권은 아시겠지만 24시간 365일 민감한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이 안정성이나 성능이나 신뢰도가 높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캐스 쉐어플렉스가 여러분의 마이그레이션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프로젝트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기를 바라면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